광림은 1979년 설립돼서 1993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. 주요 사업은 유압 크레인, 전기공사용 특장차, 운송용 차량, 환경차 등 중량물 운반용 건설 장비 및 특수 장비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. 재활용 장비 및 고충 작업과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는 관절식, 직진식 크레인, 전기공사 특장차, 노면 청소 등 환경 분야의 특장차와 군용 수송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.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.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1,884억 원, 영업이익 114억 원, 당기순손실 22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.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%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0% 증가했으며 당기순손실은 5%의 손실폭이 감소했습니다. 네, 이렇게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. 대표님, 저희가 딱 일주일 전에 이 광림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이번엔 어떤 공시가 또 나왔죠? 네, 제가 사실상 이 광림 지난 저희가 4월 1일 미약정 공시였으니까 4월 2일에 저희가 좀 방송을 한 것으로 좀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사실 이 무분별한 쌍용차 인수로 인해서 주가가 좀 묻지마식으로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점상 부실, 지금 즉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왜 호재로 좀 작용하는 것인가? 너무 과열 양상으로 좀 치닫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의도가 좀 궁금하다. 자, 그렇게 저희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4월 4일에 광림의 3회차 무기명시 이권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에 대해서 사실 제3자에 좀 매각을 했죠. 지금 전체 권면총액이 100억인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금 107억, 7억 5,600만 원의 뭐 이자 또는 이 비용을 오히려 좀 받고 매각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의문이 좀 있었죠. 네. 왜냐하면 조건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. 당시 주가가 사실상 거의 뭐 70% 이상 좀 급등한 1억 상태에서 너무 이게 특정인에게 너무 이 베네핏이 좀 제공된 것 아닌가 그런 의문이 좀 있었고요. 자, 그리고 최근에 이 광림이 쌍용차 인수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제일 먼저 이 인수 의향서를 좀 접수했다라고 좀 언론을 통해 좀 밝히고 난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. 회사 전환 청구 행사가 있었는데 내용 보도록 할게요. 전환 청구권 행사입니다. 보유하고 있는 이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행사하는 공시가 되겠습니다. 전환 청구권 행사 주식수 전체 누계는 1,130만 8,248주입니다. 발행 주식수의 14.5%에 해당되는 수치인데요. 내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기 상장 예정일은 관계 기간의 일정으로 인해서 변경될 수도 있다. 전체적인 금액은 지금 30억 그리고 100억이죠. 96억. 한 220억 원 정도로 좀 추정이 되는데 전환가액이 2회차, 3회차, 6회차 지금 1,965원부터 많게는 1,580원 그리고 2,510원짜리 이 전환가액, 행사가액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주식이 오는 4월 26일에 상장될 예정입니다. 이로써 지금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전환사채 잔액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. 모든 주식이 모든 사채가 지금 즉 주식으로 전환이 좀 됐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우려감이 좀 클 수밖에 없는데 회사는 사실은 4월 5일에도 전환 청구가 일부 있었어요. 지금 발행 주식수의 2%에 해당되는 157만 주. 여기도 이제 주가가 지금 1,655원짜리인데 4월 14일 그리고 4월 19일에 거쳐서 좀 7회차가 좀 납입될 예정으로 전체 237억 원의 잔액이 좀 남아 있었지만 회차별로 좀 보면 지금 거의 뭐 대부분의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좀 행사될 수 있는데 자, 지금 이게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게 사실상 좀 우리가 의문을 좀 가져갈 수밖에 없죠. 쌍용차 인수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잠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구간이거든요. 쌍용차의 인수를 타진했을 이 당시가 사실상 이 주가가 2,000원에서 한 2,400원대 좀 머물고 있던 이 구간이에요. 자, 이런 구간이었는데 사실상 자, 요거죠. 자, 요 구간인데 쌍용차 인수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지금 주가가 단기에 너무 급등을 했던 거죠. 자, 그리고 나서 4월 4일 시점이니까 지금 이 구간이에요. 뭐 4월 4일이면 한 요 구간을 좀 보여주는데 자, 이 구간에 지금 전환 청구권 행사를 이때마다 좀 발표를 한 거죠. 전환 청구 행사를 지금 했다는 것은 사실상 쌍용차 인수를 빌미로 대규모 전환 청구 행사를 했다는 것이 사실상 시장에서 좀 갖고 있는 우려감으로 좀 작용되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.
네, 대표님 그 이 차트에서 본 것처럼 안 그래도 주가가 급등했다가 좀 빠진 상황이잖아요. 그럼 오버행 우려 있지 않을까요? 당연히 지금 발행 주식수의 전체 지금 14.5% 그리고 2%대니까 17%가 4월 16일과 4월 26일에 걸쳐서 지금 모두 다 시장이 풀린 거죠. 네. 지금 이 전환가액이 지금 제일 적은 것이 2,500원대고요. 지금 많게는 1,600원짜리가 좀 있었죠. 지금 구간에서 주가 이제 갭이죠. 자, 이 괴리 구간이 이만큼인데, 자, 이 구간에서만 주식을 모두 처분한다면, 사채권자는 막대한 시세 차익을 좀 볼 수밖에 없는 구간이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실회사,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이 회사를 인수함에 있어서 오히려 주가가 좀 인위적인 어떤 형태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이 시점에 대규모 주식으로 좀 전환되는 이런 상황이 사실상 좀 매우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. 네, 일단 뭐 우려스러운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. 대표님, 근데 이제 KG그룹까지 또 쌍용차 인수에 뛰어든 상황에서 자금력으로만 따지면은 광림이 좀 불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지금 KG그룹의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 이후 지금 내부 유보 자금이 한 3,500 정도의 3,500억 원 규모의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고요. 네. 지금 자회사의 사업 부분을 좀 매각해서 추가적으로 약 5천억 원에 가까운 실탄을 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상황에서는 계열사의 어떤 컨소시엄 전체 자금을 한 1조 원 정도는 충분히 좀 모을 수 있는 상황이다. 그렇기 때문에 KG그룹의 어떤 쌍용차 인수가 오히려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. 지금 가장 먼저 인수 의향서를 좀 제출한 것은 쌍방울 그룹이거든요. 그렇죠. 그런데 지금 자체적으로는 과거 이스타항공의 어떤 인수 자금을 위해서 지금 2천억 원 또는 한 3천억 원대 인수 자금 정도는 좀 모집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추가적인 재원 마련 1조 원 상당의 운용 자금을 어떻게 네. 마련할 것인가가 좀 관건이었는데 최근에 이 광림이 좀 보도자를 통해서 지금 발표를 좀 한 게 있어요. 네. 지금 전체적인 또 내용을 좀 보면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. 지금 회사가 최근에 어떤 4,600억 원의 자금을 좀 조달했다. 자,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 자금을 조달, 인수 예정을 위한 어떤 조달 자금을 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공시를 통해서 좀 밝히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장의 추측은 이겁니다. 대규모 전환 청구 이후에 유상증자가 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. 자, 그런 관측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광림은 사실상 지금 쌍용차 인수 관점이 된다 안 된다는 사실 논의예요. 네. 그 부분보다도 지금 인수가 결정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대규모 한 전체 16%의 대규모 신주가 유통된다는 것은 단계 이 기대감을 갖고 이 주식을 매수했던 자에게 크나큰 어떤 주가 가치가 좀 희석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KG그룹과 여러 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쌍용차 인수전이 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수가 확정되거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. 주의를 반드시 좀 요구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일단 아직 인수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대표님, 그럼 이제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. 금감원 측에서 쌍용차 인수전에 있어서 불공정 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인데요. 이 쌍용차를 스치기만 해도 주가가 오른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불공정 거래 여부 혐의가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뭐 이런 어떤 분위기들 때문에 사실상 쌍방울 그룹이 가장 먼저 LOA를 좀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장에서는 이 시간의 상한가를 갔어요. 네.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갔지만 오늘 광림 마이너스 3%였던 어떤 시세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는 사실상 이 금융감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어떤 조사 여부가 좀 가시화되면서 관련주들이 모두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해봐요. 오늘도 KG그룹의 관련 어떤 종목들은 조금 어떤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어떤 상황에서는 지금 쌍방울 그룹과 KG그룹의 어떤 2파전 양상에서 사실상 주가가 좀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던 어떤 상황들은 네. 지금 KG스테일 우량주의 경우에는 지금 3거래 연속 지금 상한가 좀 기록하고 있는데 지나친 과열 양상으로 좀 치닫고 있는 형국이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인수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EM 플러스의 사례가 있었습니다. 인수를 검토했는데 철회할 가능성도 큽니다. 왜냐하면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한다면 이행의 관점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. 마음만 먹는다고 인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수 절차에 정확한 어떤 내재화 또는
절차의 어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어떤 효과가 매우 사실 리스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우리가 뇌동매매할 필요는 없어요. 지금 기대감을 갖고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지금 이 쌍용차의 어떤 인수 가시화에 관련된 어떤 재료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좀 건강에 정신 건강에 좀 좋을 것 같고 네. 보유자 관점에서 굉장히 좀 힘들 수 있습니다. 지금 뭐 꼭지에 좀 매수를 했던 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하고 화가 좀 날 수밖에 없어요.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광림뿐만이 아닙니다. 쌍용차 관련된 어떤 시세를 대량을 좀 분출했던 관련주들 모두가 지금 신규적 매수 관점은 아니다. 그리고 여기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해서 여기서 추가적인 모멘텀은 인위적인 어떤 시세에 불과하다는 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후에도 수많은 좀 난관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과정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너무 과열적인 양상으로 좀 치닫고 있는데 네네. 광림의 경우에는 지금 추세적으로 좀 볼게요. 지금 2,500원대 요 구간을 말씀드렸는데 네. 자, 이 구간에 4월 19일부터 신주가 출현이 된다고 주가 오히려 크게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인수 기대감으로 해서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세된 관점에서는 지금 2,700원, 2,700원이 이탈되지 않는 보유 관점 의견 좀 제시해드리고 네. 2,700원이 이탈된다면 전량 매도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네, 일단 신규 매수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. 2,7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만약 2,700원 이탈 시에는 전량 매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인수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.